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냈나요? 여름방학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때랑 다르게 3주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올해 여름방학은 선생님은 왠지 여름방학이 지나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받아요. 여름방학 했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보니 조금 아무래도 아쉬운 여름방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정말로 이 코로나가 다 없어져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우리 국어 5단원 시작해 볼 거예요. 국어 5단원은 국어 가책에 있습니다. 가책 준비하세요. 다 준비되었나요? 여러분들 지금 국어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어떻게 나뉘어지냐 하면은 우선 아래쪽에 보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 알기,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 파악하기, 이렇게 해서 어떤 낱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주장 파악하고 근거 파악하고 주장 파악하고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낱말에 관한 그 국어 문법에 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도 좀 찾아봐야 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뒷부분 그 주장하는 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교과서 158쪽입니다. 우리 158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58쪽과 159쪽에는요, 글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158쪽에 글가, 그리고 159쪽에 글나, 이렇게 두 가지의 글이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제목이 비어있네요. 그쵸? 여기 우리 보통 이 위에 제목 들어가는 칸이잖아요. 제목 들어가는 칸이 비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 글을 읽고, 그 제목을 만들어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글을 읽어볼 건데요. 뒤에 있는 문제 먼저 봅시다. 우선 문제 2번에는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글을 이용해서 질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래요.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 첫 번째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은 답이 이미 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이미 글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서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글에서 답을 찾아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지를 풀거나 하면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에요. 글 내용에서 찾을 수는 없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어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그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문제 만들기, 질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장을 찾아보자고 하네요. 글가와 나의 주장을 찾아봅시다. 우리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주장이겠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가. 그래서 그 주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습하는 중이기 때문에 4가지 단계에 거쳐서 주장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낱말을 찾아볼 거예요. 이 글에 가장 많이 쓰인 낱말들. 이 글에 가장 많이 쓰인 낱말들을 찾아보면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지를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문단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고 있지요? 글의 첫 부분, 그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문장들을 모아서 한 가지 문단을 만들잖아요.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문장의 한 칸, 앞에 한 칸이 비워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글가와 나의 문단 내용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아까 비어 있었잖아요. 글가와 나의 제목을 정해보고 그리고 나서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이게 우리 마지막 도착점이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이 글가와 나의 제일 중요한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겁니다. 뭐 친구들에 따라서 글 읽는 속도가 각각 다르니까 지금 일단 동영상을 멈춰놓고 글을 읽고 나서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도 일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 이어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그럼 글 읽고 다시 플레이 해주세요. 자, 친구들 교과서 158쪽, 159쪽 잘 읽고 그리고 160쪽, 161쪽, 162쪽 문제들도 잘 해결했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계속 이어서 수업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160쪽에는 질문 만들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만들기를 하는 이유는 글의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이었죠.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이 교과서 안에 글 안에 있는 거라고 했죠.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인공지능이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 위험이 크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첫 번째 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지배관계가 만들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던 이유는 여기 있네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배관계가 생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은 여기 교과서 내에서 찾도록 한 거였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에는 어떤 위험한 것들이 있을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도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든가, 안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이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세질 거라든지, 안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면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겠죠. 교과서에서 찾아서.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공개한 인공지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들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시로 한 개가 또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책에 나오진 않았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을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을 하기는 하되, 인공지능이 너무 자기의 자율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람 같은,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너무 사람처럼 생기게 만드는 거 조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인간의 존엄성은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혹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생각을 묻는 질문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글가와 나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과제. 여러분들이 요 질문 내용 만든 거 있지요? 이거 선생님 지금 네모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올린 글들, 사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 쓸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쓴 내용이라든지 혹은 다른 친구가 쓴 거 사진 올린 걸 보면서 답이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 질문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서 한 개만 써보시고 그 밑에 그 질문이 누구의 질문이었는지 이렇게 이름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질문 중에서 우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었지 되게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 질문 보고 쓰고 아이고 여기 왜 이래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한 친구 이름 여기다가 아래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오늘 과제고 친구들 과제한 걸 보고 밑에 또 반드시 해놓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3번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해요. 글가와 나에서 가장 많이 쓰인 낱말들을 여러분들 찾아봤을 거예요. 어떤 낱말들이 가장 많이 쓰였던가요? 선생님도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쓰인 낱말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글가에서 제일 많이 쓰인 낱말은 아마도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쵸? 글나에서도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인 낱말이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에요. 인공지능, 또 어딨지? 인공지능. 이런 낱말, 인공지능. 선생님이 지금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나 나나 둘 다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제일 많이 쓰인 걸로 봐가지고 글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주장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 말고 글가와 나에서 가장 많이 쓰인 낱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낱말이 한 5번 나왔어요, 6번 나왔어요. 하나하나 셀 수가 없잖아요. 그냥 느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낱말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뭔가 하나 딱히 이게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 낱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낱말은 왠지 딱히 고르기는 힘들지만 왠지 모르게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낱말의 부류는 선생님 찾았어요.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은 어떤 낱말 찾았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뭔가 위험, 지배,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 있잖아요. 이런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위험, 지배, 실수. 또 뭐가 있었지? 위험, 지배, 실수, 불평등, 지배. 지배했구나. 비극,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나쁜 뜻으로 쓰이는 이런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면에 글나는 어땠나요? 글나도 일단은 제일 많이 쓰인 낱말은 인공지능이었죠.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으니까 이 글은 누가 봐도 인공지능에 관한 글이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함께 또 많이 쓰였던 낱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인류라는 단어가 낱말이 정말 많이 나왔고 도움이라는 단어, 희망, 미래, 약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좀 많이 쓰였어요. 물론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가 2등으로 쓰였고 도움이 3등으로 쓰였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글가는 부정적인 분위기, 글나는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들, 낱말들이 많이 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글 가와 나에서 많이 쓰인 낱말을 찾아보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것만 봐도 글 가와 나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 것 같아요. 글 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썼는데 인공지능이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인공지능 별로 안 좋아 하고 말하고 싶은 것 같고요. 글 나는 인공지능은 좋다, 나쁘다? 인공지능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게 정말 진짜 그런지 우리 한번 문단의 내용도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문단의 내용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 그렇죠? 안 되어 있으면은 친구들 동영상 멈춰놓고 얼른 다시 정리하고 나서 맞는지 틀리는지 내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 지금 글 가와 나는 정말 친절하게도 문단이 나누어져 있어요. 문단 1, 2, 3, 4, 5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글 가가. 글 나도 1, 2, 3, 4, 5 5개의 문단으로 이미 친구들이 안 찾아도 되도록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글 가와 나 어떤 종류의 글이라고 했나요? 글 가와 나는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주장하는 글은요. 형식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글의 처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 끝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부분은 뭘 하는 부분이냐 하면은 처음 부분은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주장을 하게 된 이유, 계기, 요즘에 이러하니까 나는 이런 주장을 해야겠어 라고 내가 이 주장을 왜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바탕들, 이런 것들, 배경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글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이 아마도 요 1번이 되겠죠. 여기에 글에 내가 그 주장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있고 끝부분이 있는데 끝부분은 여기 있어요. 끝부분은 주로 주장을 다 한 다음에 나의 주장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주장하는 글이 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부분은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 주장만 하면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5학년이니까 주장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주장을 했으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3개 이야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나도 구조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사람이 뭔가 주장을 했을 텐데 그 주장을 하게 된 계기, 바탕,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내가 이 주장을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고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운데 단락들은 전부 다 내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우선 글 가의 첫 번째 1번 문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속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미래는 편리함이란 빛만큼이나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 1번에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1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결국 뭘 해야 된다고?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렇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위험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공지능은 이래. 그런데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막을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인공지능을 막아야 된다 했잖아.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왜 막아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 근거가 이 다음번 중간 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어떤 게 근거인지가 눈에 확 띄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째, 인공지능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왜 인공지능을 막아야 돼? 인공지능 때문에 어떻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셋째 볼까요? 셋째는 이 사람 또 인공지능을 왜 막아야 된다고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둘째, 힘이 강한 나라나 집단이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이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질 것입니다. 즉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가 생길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은 강한 나라나 집단이 힘이 약한 나라나 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어렵다면은 여기 있는 문장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장 한 개를 그냥 옮겨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 문장을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교과서엔 이미 써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이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힘센 사람은 엄청 세지고 약한 사람은 너무 세져. 너무 약해져. 그래가지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너무 괴롭히거나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게 인공지능을 자꾸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셋째, 지금보다 더 발달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있는 문제점은 또 없어요. 인공지능에게 독립성이 생기면 인공지능이 싫어 네가 시키는 거 안 할 거야 하고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끝내 인간 사회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래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요?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몰라. 너무 무섭죠? 여러분들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하고 일을 시키고 그러면은 마음대로 놀러도 못 다니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요 내용이 아마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다지는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사실 앞에서 나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일으킬 인공지능으로서 위험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공개한 인공지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에 숨어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편리함에 눈에 멀어 인공지능 계속 개발한다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덫을 놓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숨어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네모 칸 문제 3번에 2번 요 내용 여기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들었으면 썼을 거래요. 분명히. 이번엔 글 나와볼게요.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펼친 킬러 로봇 반대 운동을 들어보았습니까? 하기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신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 이 주장을 하는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온다 했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 운동은 로봇을 개발할 때 돈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끼칠 위험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끼칠 위험도 생각을 해봐야 된대. 로봇을 개발할 때 위험도 생각해봐야 돼. 그럼 나쁜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사회의 질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말이야. 위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 왜 포기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글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말을 썼을까요? 여기 위에는 약간 인공지능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필요한 기술입니다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겠지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문단에서는 인공지능이 인류 미래에 왜 있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첫째, 인공지능에 제대로 된 규칙을 부여해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인류의 삶이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은 무인 자동차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인류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을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문장 고를까요? 아마 선생님하고 마음이 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규칙만 넣어주면은 인류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거야 하고 뒤에 있는 거는 예이기 때문에 그것보단 앞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규칙만 제대로 넣어주면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편리해질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꼭 필요해 하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문단이었죠. 두 번째 문단이고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인공지능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 발달로 30년 안에 현재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제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는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왜 개발해야 돼? 인공지능 왜 필요해? 인공지능이 있으면 일자리가 늘어나. 얼마나 좋아.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취직을 해. 취직을 하면 돈을 벌어. 그러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단의 중심 내용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적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셋째, 선생님 말 빨라도 알아들을 수 있죠? 셋째,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일이나 높은 빌딩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같이 위험한 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한다면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 어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딱 보이죠? 뒷부분은 사실 예시이고 앞부분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인공지능 필요해. 개발해야 돼. 인공지능은 꼭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거 인공지능 대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어야 돼. 인공지능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마지막에 자기의 주장을 한 번 더 다집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나요? 결국 어떤 거였어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필요하니까 있어야 돼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다지기를 합니다. 봅시다. 인공지능 개발을 연구한 학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생활 속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은 철저히 통제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결국 내가 이 주장 왜 했어? 나 인공지능 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거에 대한 답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있으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해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계속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표 다 채웠나요?
채웠죠? 채웠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이번에는 비어있던 제목을 친구들과 정해볼 건데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꼭 이런 친구가 나와. 글가 제목 인공지능, 글다 제목 인공지능. 그런 친구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친구 있지 않아요? 근데요, 친구들, 주장하는 글의 제목은요, 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딱 보이게 정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이 주장이 한눈에 보이면서도 너무 길지 않은 그런 제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글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글가는 지금 계속 인공지능이 나쁘다, 인공지능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가는 어떻게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말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말 중에 아까 우리 첫 번째 거 해봤더니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 어때요?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길지 않고 뭐뭐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갔으면서도 짧으면서도 뭔가 위험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나쁘게 설명하겠구나, 주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 자, 근데 선생님이 쓴 게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답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답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쓴 답이 나는 선생님하고 너무 다른데 이것도 맞다고 해도 되나? 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러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도록 하세요. 두 번째, 글 나도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 여기서 일단 요거를 먼저 보면, 여기를 먼저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주장이 나와 있던 첫 번째 보면은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 이렇게까지만 쓰면은 뭔가 퀴즈를 내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 반점하고 인공지능 이렇게까지 쓸래요.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 인공지능.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아요. 친구들, 여기 있는 인공지능을 뒤에 빼고 인공지능을 앞에 쓰고 줄 긋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을 썼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해서 글가와 글나의 제목을 정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썼는지는 학교 오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장은 무엇일까요? 주장 뭐였어요? 결국 앞에 여러분들이 제목 정하고 문단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낱말들을 생각해봤더니 글나, 주장 쓰라 그러면 꼭 이런 친구 있어요. 글가, 인공지능은 나쁘다. 인공지능은 좋다.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5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한번 좀 잘 해보려고 노력 좀 하세요. 그럼 글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공지능은 나쁘대요. 그죠? 왜 나쁘대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인공지능은 위험하니까 그걸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숨어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예시답안은 이렇습니다. 예시답안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은 나쁘다 쓰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선생님의 예시답안은 인공지능은 위험할 수 있으니 그것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래요. 인공지능은 위험할 수 있으니
그것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게 글가 글쓴이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글나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썼을까요? 나는 인공지능은 좋다라고 썼죠. 근데 그냥 좋다라고 쓰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거라 했죠. 왜 좋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서 인공지능은 왜 좋다고 했어요?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누구한테요? 인류한테요. 인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뭐 위험한 일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풍요로워지고 이런 거 있는데요. 결국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래요? 희망으로 가득하게.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쓰면 좋겠네요.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가와 글나에다가 주장도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썼을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요. 알고 있죠? 그리고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엄마, 나 이번에 새로 나오는 노트 2 뭐였지? 핸드폰 기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노트 20? 노트 20가 난 필요해. 난 사야 돼. 라고만 주장만 이야기하면 절대 안 사줘요. 어떤 엄마가 사주겠어요? 선생님도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근거를 이야기해야겠죠. 나에게 그 핸드폰 기종이 필요한 근거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야겠죠. 물론 그래도 안 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주장만 이야기할 때보다는 조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건 선생님 생각. 여기까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뒤에 조금 내용이 더 있는데요. 우리 이거는 내일 하기로 해요. 오늘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거의 30분, 선생님 30분 가까이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요. 그러면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여러분들 교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